오,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오, 어떻게 그 화학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고정화학 부분입니다. 그 고정화학의 그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연력학이거든요. 그래서 왜 혹시 여러분 뭐 화학 평형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네. 화학평? 그다음에 뭐 참전기, 뭐 침전, 전기화 등등 이런 그 화학에서 아주 고전적으로 다루게 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연력학에서예요. 그래서 연력학에서부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파생되고 파생되기 때문에 이 연력학이 화학에서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기초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수학적인 부분이 좀 등장합니다. 물론 뭐 물리학자들이 하는 만큼 뭐 굉장한 수학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서 꽤 수학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좀 공부를 차근차근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막상 학교에 가면 이 연력학이라는 부분은 학교에서 잘 수업을 해주지 않아요.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바로 그냥 연력학적인 사실을 바로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지 않으면은 나중 학교 가서 좀 곤란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 필기노트 다 준비했죠? 필기노트? 필기노트 다 써야 돼요. 자, 필기노트 다 꺼냈죠? 교재에 있어도 써야 돼요. 교재 있어도 필기할 때 없는 사람. 준석큰. 숙제 앞에서 너무 생각하고 잘했구나. 오늘 뭐가 하는데? 오늘 얘기는 자, 없는 사람. 자. 뭘? 몇장 뺐어요. 여기 밑에도 좀 주고. 자. 이 연력학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 알아둬야 되는 말이 바로 시스템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고요? 개. 자, 이 녀석은 바로 연구자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는 이게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인터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구자가 이렇게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는 그 관심의 대상을 전문 용어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시스템은 그러니까 그럼 이 관심은 사람마다 다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달라요. 관심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겠어요? 아니면은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어요?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뭐 생물학자다. 생물학자의 연구 관심 뭐겠어요? 생물일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구과학자의 연구 관심은 지구겠죠, 그렇죠? 그럼 화학에서는 그러면 이 시스템을 보통 어디로 정하느냐? 요렇게. 화학에서는 지금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그 반응 자체를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화학은 주로 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언급을 하고 있는 어떤 화학 반응이 있고 어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네 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건데 그 화학 반응 자체를 보통 시스템이라고 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화학 반응을 시스템으로 정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두 번째 네? 고수 들어갈까요? 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말 서라운딩이라고 시원하게 표시하고 자, 두 번째 또 알아둬야 되는 말 서라운딩이라는 말이죠.
자, 이거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뭐라고 하게요? 이제 뭐 주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주변 이렇게 번역하고. 그러면 이 서라운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서라운딩의 정의는 뭘까요? 위에 저는 공간. 서라운딩의 정의는 뭘까요? 이게 막 따라서 서라운딩으로 유니버스. 바로 시스템이 아닌 걸 서라운딩으로 정의. 그러니까 관심을 두는 대상이 있겠죠. 그거 말고 나머지 다 그걸 이제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시스템과 서라운딩은 이 정의 자체가 서로 소란 말이에요. 서로 소기 때문에 그렇지 제소야. 서로 소 제소. 자 어쨌건 자 그렇다면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은 교집합이 있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교집합이 없습니다. 무슨 말 알죠? 자 그러면 이제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의에 의하면 시스템에다가 서라운딩을 더하면 그게 무슨 개념이 된다? 그게 무슨 개념이 된다? 유니버스. 그게 바로 유니버스 라고 쓰고 연력학적으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우주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전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우주 전체. 알겠죠? 그 다음 이 서라운딩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 서라운딩은 여기다 연구자가 있는 곳입니다. 연구자가. 자, 어떤 그 화학 반응이 있고 뭐 화학 반응뿐 아니라 뭐 연구의 대상이 있다고 칩시다. 그 연구의 대상에 관심을 주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야? 연구 대상에 관심을 주는 사람. 그게 뭐야? 그게 연구자예요, 그렇죠? 연구자.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연구자. 그런데 그 연구자는 그 어쩔 수 없이 시스템에 있어야 된다, 서라운딩에 있어야 된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사람이. 서라운딩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람 자체가 화학 반응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력학은 이게 어떻게 연력학은 어떻게 되냐면 그 대상에 대한 직접적 연구겠어요? 간접적 연구겠어요? 연력학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상에 대해서 직접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간접 연구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간접 연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사람이 시스템이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연구자는 바로 오직 서라운딩의 변화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스템의 변화를 예측합니다. 이쪽으로 뭐지? 집을 자, 저 말씀 드렸어요? 자, 이거 재밌는 건 사람은 봐봐요. 사람 봐봐.
시스템을 측정하는 거예요? 서라운딩을 측정하는 거예요? 연구자는. 이제 연력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는 혹은 화학자는 시스템을 측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라운딩을 측정하는 거예요? 항상 어디를 측정하는 거냐면 서라운딩을 측정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절대로 직접 측정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요? 왜? 우리의 몸 자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기관이 눈, 코, 입, 귀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서라운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오직 서라운딩의 변화만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시스템이 어떻게 변했을 거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자연과학이라 한다. 그 자연과학 중에서도 특히 연력학.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그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뉴스 좋아요. 그럼 뉴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직접 측정이에요, 간접 측정이에요? 여러분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자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연구자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떤 식으로 측정할 거 아니에요? 그 측정이 수단이 뭐 예를 들면 뉴스가 됐건 뭐가 됐건 그래서 결국 어떤 측정을 했고 그 결론으로 여러분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알게 됐다고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일 텐데 여러분 뉴스는 직접 측정이에요? 간접 측정이에요? 직접 측정이에요? 간접 측정이에요? 간접 측정이라는 거 아니세요? 카메라를 들이기 때문에 그게 직접 측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영상 신호라고 하는 건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 있죠. 예를 들어 물론 이거는 뭐 좀 약간 너무 억지스러운 약간의 뭐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실제 이런 음모론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 미국하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이란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전 세계 언론 대기업들이 그 언론사의 광고비를 좀 세게 받기 위해서 전 세계 모든 언론 대기업들이 손을 잡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것을 이렇게 시나리오로 영화처럼 찍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언론사들이 전 지구에 방영을 해서 우리가 그 나라가 전쟁하고 있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약간의 커미션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한테 준다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오케이 하고 우리 잠깐 전쟁 휘말려 주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상 신호라고 하는 걸 직접 측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직접 측정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거기 가서 진짜 막 팡 터지고 총 쏘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진짜 전쟁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래 안 그래? 안 그러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죠. 내가 이제 만약에 자주 가던 칼국수 집이 있어요. 뭐 수제비 칼국수 하는데 한국에서 뭐 점심시간에 수제비 칼국수 먹는 건 보통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맨날 먹던 수제비 칼국수가 6,000원이었는데 갑자기 일주일 후에 가서 먹었더니 갑자기 1,000원이 올랐대요. 사장님 왜 6,000원이 왜 갑자기 7,000원이 돼서 물으니까 사장님이 요즘 밀가루 값이 너무 올라갔고요. 안 올릴 수가 없었어요. 사장님이 그래. 그래요? 밀가루 값이 왜 올랐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구나.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최고의 밀가루 생산 국가인 건 알죠? 네. 전 세계 최고로 많은 밀을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예요. 둘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농사도 못 짓고 이게 뭐냐면 유통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밀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지금 사실 그래요.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어제 사 먹던 칼국수 가격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른 건 그 변화를 직감한 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스템에 대한 변화야, 서라운딩에 대한 변화? 서라운딩에 대한 변화잖아. 나는 서라운딩에 대한 변화만 안 거야. 측정한 거야. 근데 그것으로 짐작하는 거지. 아, 전쟁 났나 보다. 무슨 말 알죠? 이게 연력학적인 관점이야. 이해하셔야 돼요, 학죠?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연력학이라고 하는 건 연구자가 서라운딩을 측정한다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발열이다, 흡열이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그냥 발열, 흡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발열, 흡열이라는 말을 쓸 때 좀 조심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연력학에서 이러하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렇죠? 됐었죠? 이거 첫 번째 복귀하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시스템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아시는 것도 뭐 저런 애들보다는 줄서서 몰라요? 주소 다시 시켜서 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좋아. 자, 고다음.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어떤 연구자의 관심 영역을 뜻하는데 이 연구자를 이 시스템을 약간 몇 가지 어떤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열림계. 열림계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열림계는 뭐냐면 서라운딩과 그렇죠? 시한테 힘을 그럼 아 무현이랑 같은 거. 그래? 자, 첫 번째 열림계. 자, 열림계는 뭐냐면 서라운딩하고 물질, 에너지 모두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열림계라고 합니다. 자,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의 개요도를 조금 보시면 여기 이제 일부의 시스템이 있고 그 주변을 여기 이제 서라운딩이 둘러싸서 이게 전체의 유니버스를 이룬다.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수학적으로는 조금 표현이 조금 이제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이렇다고 하면 수학적으로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 시스템하고 서라운딩 사이의 교집합이 시스템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물리적으로 사실은 보통의 시스템은 약간 국한되어 있고요. 서라운딩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니까 물리적으로 이 서라운딩이 시스템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집합 표시의 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보통 시스템은 약간 국한되어 있고 서라운딩은 주변에 뭐 엄청나게 그 많은 주변을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의 서라운딩을 다 더한 걸 우주라고 할 때 이때 시스템하고 서라운딩이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에너지. 자, 이 에너지가 뭔지는 나중에 다시도 배우고 있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질.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열림계라고 합니다. 쉬운 거 열림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열림계. 서라운딩 열림계를 서라운딩. 아니요. 오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오픈 시스템. 좋아요. 쉬워서 오픈이라는 단어도 알고. 대단해요. 좋았어요. 멋져요. 두 번째. 그럼 이 열린계에는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열린계일까요? 사람. 오, 바로 가장 대표적인 열린계가 생명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체가 주변이랑 물질 교환을 한다.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죠. 왜냐면 우리 같은 생명체 뭐만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뿌직뿌직 쌓아야 되죠. 먹고 산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시스템이 서라운딩이랑 물질 교환을 한다. 그리고 사람이 끔짝끔짝 일을 해서 우리 주변 환경을 바꾸고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막 건물도 짓고 댐도 만들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우리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명확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옛날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왜 그 여러분 그게 그 설치류 동물 중에 비버라는 동물 알아요? 예. 비버? 예. 그 강에다가 댐 짓고 하는 개. 네. 근데 나는 그냥 비버라는 동물이 북미 지역에 사는데 걔가 이 나뭇가지 모아다가 이렇게 뭐 물가에다가 이제 나뭇가지 지어다가 거기서 집 짓고 사나 보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비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안 본 적이 있어요. 와 진짜 깜짝. 걔가 있잖아요. 그냥 또랑의 나뭇가지 쌓는 게 아니에요. 걔가 어느 정도냐면 낙동강 같은 데다가 댐을 지어 진짜. 깜짝. 내 진짜 그게 비버가 등치가 작진 않아요. 동물 중에 이렇게 설치류 중에 등치가 이렇기 때문에 다 크면 5, 60kg 된대요. 살 많이 찌면 이 정도 되는데 얘가 진짜 그러면 댐 지을 때 나뭇가지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저거 산에 부러져 있는 나뭇가지 가져다가 짓는 거 같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요. 진짜로. 그럼 나무를 얼마만한 걸 나무를 해오냐면요. 딱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고르더라고요. 지금 딱 정나고 나무가 두께가 있잖아요. 그 영상에서는 이만한 나무를 골라. 이만한 나무. 여러분 이만한 나무 도끼로 배운 사람 없죠. 이만한 나무잖아요. 오직 이빨 하나로 그걸 끊어내요. 그리고 그 두께가 이만하면 뭐 길이가 20m 넘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이로 막 갉아가지고 이게 나무를 쓰러뜨려. 그러면 5, 60kg밖에 안 되는 조그만 동물이 그걸 어떻게 옮겨? 그럼 그걸 또 이로 막 해가지고 다 긁어가지고 이게 조그맣게 만들어. 그거를 한 달 내내. 그래가지고 이만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들고 와서 낙동강 같은 데다가 낙동강 같은 강을 이렇게 지류를 바꾸는 무지막지한 건설을 하는 거야 진짜. 진짜 나 그 영상 보고 뭐 감동이더라니까. 그래서 이야 저 비버 뭐 그래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그런 모든 생명은 그런 식으로 우리 주변에 뭔가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질 및 에너지 교환을 하는 시스템을 뭐라고 부른다? 오픈 시스템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next time 그죠? 중범이 또 잘 거죠. 중범이 이거 목도리 한 거 보니까 곧 잘 거 같은 느낌이 들죠. 목도리 소중해요? 감기가 있어요. 아 감기를 다고요? 어쩌다가?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요? 나도 아 진짜로요? 아니 미친. 그렇군요. 아 어떡하냐? 요즘 감기 좀 세다 그러는데.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럼 열린 게 말고도 무슨 게 있겠어요? 닫힌 게. 닫힌 게. 영어로 써볼까요? Closed system. 자, 그럼 닫힌 게의 뜻은 뭘까요? 서라운딩과 물질 교환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교환은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닫힌 게 클로즈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뭐는 교환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에너지 교환은 되는데 물질 교환은 안 돼요. 그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게 클로즈 시스템일까요? 예를 들어. 예를 한번 볼까요? 뭐라고? 물병. 물병이요? 아, 왜.
그좀 좋아. 그 뒤에 좀 주세요. 뒤에. 아 휴지가 안 돼요. 그냥 해요, 영상 대충 해요. 그냥 세게 해요. 저 뒤에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필요하구나. 네, 다녀오세요. 힘내요. 어제 뭐 건드는 거니까. 자, 봅시다. 뒤에 히트가 펴져 있구나. 여기 손에 뱉는 게 아니라 꺼요, 꺼요. 오빠 전에 그때 그런 거 같고 그러네. 꺼요, 꺼요. 자, 바로 대표적인 예가 이건 예가 되게 많습니다. 실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건전지야. 건전지 알죠?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막 활불패기 하는 건전지 있잖아요. 그럼 뭐 활불패기 하는 건전지 몰라요? 정말 소문나는 건전지 몰라요? 아, 네. 하여튼 뭐 건전지. 그리고 건전지 같은 경우 그 건전지로부터 전기 에너지가 줄줄 나온다. 이건 알겠죠? 그래서 그 건전지로부터 많은 일을 일으킬 수 있죠. 그 건전지에 넣어서 뭐 라디오가 뭐 작동되게 할 수도 있고 조그만 뭐 이렇게 장난감이 작동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건전지로부터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건 알겠지만 그 건전지에서 물질 교환이 되면 돼요, 안 돼요? 갑자기 한 장 쓰고 있는 건전지에서 뭐가 줄줄 새 나와. 그럼 그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건전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교환은 되지만 물질 교환이 안 되는 녀석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닫힌 게 또 다른 예가 바로 피스톤. 자, 피스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지금 그 화학투 시간에는 기체 배우고 있죠. 기체에서도 지금 이 피스톤 언급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고 있고 이 내부에 기체가 있는 이런 시스템을 언급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이 피스톤을 압축시키기도 하고 팽창시키기도 할 수 있죠. 그럼 외부의 힘으로부터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에너지 교환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뭐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열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열을 가할 수도 있죠. 열을 가하면 뭐 내부에서 뭐 압력이 커지거나 부피가 팽창하거나 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열을 가할 수도 있고 물리적인 힘을 줄 수도 있고 에너지 교환은 가능하지만 이 피스톤을 쓴다고 할 때 이 내부의 물질이 줄줄 새나간다. 그런 가정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그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대표적인 클로즈드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민후? 네. 민후죠. 민후 오늘 이렇게 설명이 죽을 것 같아요. 네. 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떡하냐? 그래. 이거 힘내주세요. 그죠?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3. 자, 원래 표현으로는 isolated system이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은 고립계. 자, 그럼 얘는 뭐겠어요? 자, 얘는 뭐냐면 서라운딩과 물질 및 에너지 교환 모두 불가. 이런 걸 isolated system 우리말 번역으로는 고립계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고립계 예는 뭐가 있을까요? 다녀야 될 피스톤. 뭐가 있을까요? 고립계의 대표적인 예. 방금 누가 뭐라고? 다녀야 될 피스톤. 오, 우서크 멋져요. 자, 바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일상생활 용어로 이런 말 쓰죠. 보온병. 자, 그럼 보온병이라는 말 쓰죠? 그럼 여러분 뭐 어느 정도의 실용적 기준으로
보온병에 담아놓은 물이나 내용물이 바깥쪽으로 줄줄 새어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안 따뜻한 열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고립계를 할 수 있으나 사실 보온병도 엄밀한 의미의 고립계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보온병이 완벽한 엄밀한 의미의 고립계가 된다면 보온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따뜻하게 커피를 타 넣어놨는데 120년 후에 열어보니까 따뜻하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냐?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엄밀한 의미의 그 고립계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의 고립계가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누굴까요? 그렇다면 진짜 엄밀한 의미의 고립계 그건 누굴까요? 우주. 바로 우리 우주 자체입니다. 우리 우주 자체만 엄밀한 의미의 고립계입니다. 뭐만 아실까요? 그죠? 오늘을 그거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개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자, 요 앞에 준다. 네. simsa. 호이. 꽃가루 이렇게. 1.3 연력학적 상태. 자, 이 상태라는 말을 쓰죠. 영어 표현으로는 state라고 하는데, 상태 하니까 이런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되게 좀 약간 인기가 있었던 아이돌 중에 클릭비라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 아이돌 밴드를 아는 사람? 2000년 초반이니까 월드컵 할 때예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태어나진 않았죠. 네. 그때 활동하던 초창기 아이돌인데 여기 이제 리더가 약간 4차원이고 웃겨가지고 조금 인지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이 멤버들 구설수 올라가지고 사고 치고 해가지고 지금 없어진 밴드인데 최근에 보니까는 20 몇 년 만에 또 모여가지고 콘서트 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리더가 김상혁이라는데 이분이 굉장히 사람이 재밌어요. 그래서 그때 이 2000년 초반에 TV 예능에서 뭐 하던 게 유행이었냐면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가 그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으로 딱 되면 삼행시고 그런 거였는데 그때 어떤 유재석인가 강호동인가 나오는 어떤 예능에 나와서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는데 그러니까 김상혁입니다. 상태가 이상해요. 혁대로 때려주세요. 그래서 상태란 말을 보면 항상 김상혁 씨가 생각이 나요. 요즘도 잘 계시는 혁대란 말은 알아요? 네. 하여튼 상태가 이상한데 왜 때려야 되지? 자, 어쨌건 그래서 상태란 말이 있는데 얘는 그 대상의 거시적 조건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시적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거시적 조건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PVNT 요걸 얘기합니다.
자, 지금 기체 파트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PVNT가 뭔지 알겠죠? P는 뭐예요? 자, V는 N은 T는 무슨 알겠죠? 압력 부피, 그 물질의 양, 그리고 온도 알겠죠? 뭐 꼭 몰수라고 국한할 필요도 없고요. 몰수 혹은 질량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그 해당 물질의 몰수하고 질량은 서로 무슨 관계니까? 비례하기 때문에 뭐 몰수라고 해도 뭐 질량이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상의 압력 부피, 뭐 양,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걸로 그 물질의 어떤 그 대상의 상태를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아주 이제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과정. 자, 영어 표현으로는 process라고 하는 건데, 그럼 이 과정의 첫 번째 1. 가역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역 과정. 이 가역 과정을 예. 갖다 주세요. 갖다. 물티슈가 물티슈? 가서 이게 뭐 휴지를 가져오셔도 좋겠네요. 자, 오늘 배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역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는 영어 단어도 꼭 알아요. 영어. 자,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자, 영어로는 레버시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레버시블 프로세스. 그렇죠? 자, 그럼 레버시블이 뭐냐? 레버시블. 이게 우리가 한자를 쓰기 때문에 한자로 번역을 해도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가 한자로 뭐예요? 이게 갑자가 의미가 뭐예요? 이게 이제 캔이라는 뜻이잖아요. 캔. 그 다음에 역은 한자말 역은 무슨 뜻이에요? 리버스 되돌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자말 그대로 보면 되돌리는 것이 가능한 그런 과정. 그걸 이제 영어 표현으로 리버시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녀석의 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영어 써놓은 걸 보시면 change that can be reversed by on 인피니 캐시멀 모디피케이션. of a variable. 저게 가역 과정의 원래 이제 그 물리학적인 정의입니다. 자, 이제 우선 저기 보면 약간 잘 보기 어려운 단어도 있죠. 예를 들면 인프라티스만 이런 단어들을 평소에 잘 못 보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어를 억지로 해석한다고 해도 뭐 이렇게 뜻이 막 와닿지도 않고 막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 거냐? 이런 상황. 자, 읽을게요. 두 달. 자,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냐? 피스톤을 준비하고요. 내부에 어떤 기체가 있었는데 초기 압력이 예를 들어서 10기압이었다고 쳐봐요.
자, 여기 뒤에 또 어떤 말이 하나 나오냐면 PEX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뭐 줄임말이냐면 external pressure 요거를 줄임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외부 압력, 알겠죠? 이제 외부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앞으로 항상 PEX 이렇게 쓸 테니까 요거 이제 알아듣도록 하세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보면 외부 압력이 10kg이고 내부 압력이 10kg입니다. 그러면 간단한 물리학을 생각을 하면 내 외부에 뭐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럼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요 피스톤 격벽은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근데 이때 여기에서 등온 조건에서 팽창이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뭐 온도를 변하게 해도 큰 상관은 없는데 온도마저 변하면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그냥 편의상 온도를 고정하고 저 내부의 부피가 쭉 늘어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부피가 이어 해가지고는 쭉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최종 압력은 (1atm이) 됐다 치자. 그리고 그때 외부 압력도 (1atm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도 내 외부에 힘의 평형이 이루어질 테니까 이 피스톤 역시 서 있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편의상 저 피스톤의 질량은 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가역 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1. 매 순간 내부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같은 변화 과정을 얘기합니다. 매 순간 내부하고 외부의 압력이 같이 유지되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뭘 측정한다고 했죠? 내부의 것을 측정해요? 외부의 것을 측정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부의 것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외부 서라운딩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PEX라고 하는 건 연구자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내부의 압력은 근본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과 수학의 도움을 받아서 내부를 직접 알 수는 없지만 수학적으로 이 내외부가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게 어떤 상황이세요? 수학적으로 내외부가 같은 상황이 뭐겠어요? 피스톤 스탑. 무슨 말 알겠죠? 피스톤이 스탑해 있는 그런 수학적인 상황 그리고 물리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그때 같아지니까 외부로부터 내부의 압력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했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항상 내 외부 압력이 같게 된다면 이건 뭐냐면 매 순간
시스템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변화량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시겠습니까? 오! 그럼 여러분 잘 봐. 봐. 매 순간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매 순간이라는 것은 연속 함수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면 부연속 함수가 나타나겠어요? 연속 함수가 나타납니다. 매 순간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이 매 순간이라고 하는 건 자, 바로 뭐다? 매 순간이라고 하는 건 연속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내부 시스템의 압력을 뭐 연속 함수로 표현 가능하다는 걸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볼 게 바로 연소함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자 간단히 몇 개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당장 할 건 아니고 나중에 할 건데요. 쭉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들을 다루게 될 거냐면 85페이지 한번 볼까요? 85페이지 85페이지 찾았어요? 85페이지 거기 그림 13 보이죠? 85페이지 그림 13 찾았어요? 85페이지 그림 13에 보면 A, B, C, D 해놓고 화살표가 직선으로 그려져 있죠? 직선으로 그려져 있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 거기서 직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게 다 무슨 변화다? 가역 변화라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꼭 함수가 아닐 수는 있어요. 함수라기보다는 그 연속 그래프, 함수 혹은 그래프라고 생각해도 좋은데 왜냐하면 그 어떤 경우는 x축, y축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이런 건 수학적으로 보면 함수는 아니지만 어쨌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실선으로 연결하는 이런 연속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런 상황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 뭐냐면은 가역과정, 가역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한 장 넘겨서 86페이지도 한번 봐봐요. 86페이지. 그럼 한 장 넘겨 86페이지에 연습문제 7도 있고 연습문제 8도 있을 텐데 그 연습문제 7에도 연습문제 8에도 어떤 변화 과정이 전부 다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찾았어요? 네. 그러면 연습문제 7에 연습문제 8에 나와 있는 모든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변화 과정은 전부 다 무슨 뭐냐면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역 과정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뭔가 처음과 나중이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항상 가역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가역 과정은 자, 첫 번째 1. 자, 매 순간 되는 거. 저부터 보이죠? 봐봐. 그런데 이 가역 과정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실제 불가능하겠습니까? 왜 실제로는 불가능할까요? 피스톤의 질량. 사실 피스톤의 질량이 있다고 해도 불가능해요. 실제로는 이 가역 과정은 존재하는 과정일까요? 불가능한 변화 과정일까요? 불가능하거든요. 왜 불가능할까요? 연력 같은 경우지. 자, 왜 불가능할까요? 열기가 열기가
그럼 잘 봐요. 넘어가. 내 외부의 압력이나 힘이 같으면 결국 이 피스톤에는 가속도가 생기겠어요? 가속도가 생길 수가 없겠어요? 피스톤에는 가속도가 생길 수가 없겠죠. 즉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가속도가 0이 될 텐데 맞죠? 그런데 딜레마인 부분이 있어요. 결국 가역 과정은 변화 과정에서 가속도가 0이 되는 변화 과정일 텐데 아무리 해도 이 순간은 가속도를 0으로 만들기가 힘들어. 어디에요? 어떤 부분에서 가속도를 0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에너지가 물시간에 안 들어. 어떤 부분에서 얘는 가속도를 0으로 만들기 힘들어요? 변화를 시작하는 그렇지. 뭐냐면 어쨌거나 목적은 여기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쭉 빠져나와서 처음에 10기압이었다가 최종 1기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처음에 피스톤이 서 있었겠죠? 왜냐하면 내 외부 압력이 같았을 테니까요. 그러면 섰다가 어떤 식으로건 가만히 서 있으면 진짜로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죠. 그럼 결국 피스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어쨌거나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움직이는 순간은 가속도 있어요, 가속도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 가속도가 있죠. 그 다음 또 어떤 부분에 가속도가 생기게 되죠? 움직이다가 쓸 때도 가속도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출발할 때와 도착의 순간에 가속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모순이 되냐면 이거하고 모순이 되는 거죠. 매 순간 내외부 압력을 같게 만들어준다고는 하지만 매 순간 내부의 압력을 같게 만들려고 하면 출발과 도착의 순간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모순이라는 거 아니죠? 그러면 그 모순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모순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모순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잘 봐. 어쨌건 가역이라고 하면 가속도가 생겨요, 가속도가 안 생겨요? 가속도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출발하는 순간과 도착하는 순간은 무조건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가속도를 없애서 이거마저도 0으로 만들어주려면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바로 변화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무한대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아요. 가속도가 어떻게 정의되죠? 바로 속도 변화를 뭐로 나누는 거죠? 걸리는 시간으로 나누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출발하는 거나 도착하는 거나 속도는 무조건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얘를 0으로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해주면 돼요? 걸리는 시간을 무한대로 만들어주면 가속도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죠. 무슨 말 알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피스톤 하나 잡아 빼는데 몇 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20만 년 걸린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변화 과정은 사실상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역 과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속 함수나 연속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겠어요? 편리하겠어요? 연속 함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처리하기가 편리해서 과학적으로는 도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뭐처럼? 이상기체처럼. 여러분 이상기체 지금 배우고 있죠? 근데 이상기체는 실제 존재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없는 이상기체를 배우는 것처럼 연력학에서도 초반에는 그런 게 존재할 수 없는 가역 과정을 저렇게 먼저 배우는 거예요. 무슨 말 알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둘 것. 측정이라고 하는 건 측정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연속일까요? 불연속일까요? 불연속. 측정은 근본적으로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측정을 하려면 연구자가 뭐 해야 돼요? 연구자가 그 대상을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 어떤 대상을 영원히 연속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보다가 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측정은 기본적으로 뭐일 수밖에 없다? 불연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존재 불가능한 변화 과정일 겁니다. 무슨 말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피스톤을 빼는데 빨리 뺀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뺀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바로 이 변화 과정은 very slowly.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PEX의 변화를 거꾸로 변화를 방향을 바꾸는 변화 자, 쓰시고요. 연습을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요? 이거만 하고 시작할게요. 가만 있어. 주소 풀어보려고. 민후, 준혁, 시영보스, 준석버스, 우석버스, 예. 최석, 준방, 현춘, 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시운. 씨. 오케이, 됐다. 또일이는 어디 갔어요? 왜요? 응? 또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또일. 유현이는요? 아, 진짜로요? 홍영이는요? 자고 있어요. 어? 고민이 없었네. 홍영. 공기 일반화 맞춘다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야. 아니야. 하프인데. 분명히 자요. 저 맞겠네요. 유현이 왔다고? 너무 일찍. 있구나. 누구야? 오, 유현 잘 들려요? 유현 잘 들려요? 이거 라이브 좀 늦어요. 아, 그렇 약간 이 딜레이가 있지.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한데? 잘 들립니다. 오케이. 유현 반가워요. 됐어.
짜잔. 자, 쓰였어요? 그럼 저에게 약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스톤 작업 빼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아주 오래 걸려서 피스톤을 뺀다는 얘기는 여기 외부 압력의 힘을 강하게 갑자기 뺀다는 얘기예요. 아주 조금 힘을 뺀다는 얘기예요. 아주 힘을 약하게만 줄이는 거예요. 10기압인 상태에서 외부 피스톤의 힘을 9.99999 기압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럼 피스톤이 약간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부피 팽창이 이루어질 거고, 부피 팽창이 이루어지면서 내부 압력이 10기압에서 9.99999 기압으로 약간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피스톤은 많이 빠져나와야겠어요? 조금만 빠져나와야겠죠? 조금만 빠져나와야겠죠? 그걸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하면 잡고 있던 피스톤을 천천히 빼서 10기압에서 1기압의 상태로 바꿀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피스톤의 힘을 지금 보시다시피 갑자기 확 잡아 빼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잡아 빼고 있기 때문에 이 잡아 빼는 방향을 역으로 되돌려서 오히려 잡아 빼다가 갑자기 힘을 더 줘서 뭐 예를 들면 9.99998기압에서 9.99999기압으로 다시 힘을 줘버리면 그때는 피스톤이 바깥쪽으로 빠지겠어요? 피스톤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피스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variable이라는 거는 어떤 물리량을 뜻해요. 지금 언급하고 있는 압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modification은 변화량을 뜻해요. 변화량. 근데 그 어떤 물리량, 지금은 압력인데 그 변화량이 얼마나 변화하냐면 infinitesimal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극소 변화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압력 같은 것을 극소로 변화시키는 것에 의해서도 can be reversed, 되돌릴 수 있는 변화. 그게 바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매 순간 내외부 압력이 같고 걸린 시간이 무한대가 되는 그런 변화에서는 극소의 변화로도 이 피스톤이 진행되는 방향을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실제로 존재하지 못하는 이런 변화를 뭐라고 부른다? 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됐죠? 그죠? 그래서 가역이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가역에 대해서 아주 많은 케이스를 보게 될 거예요. 그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80%는 쉬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